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슈퍼 강국들의 각자의 셈법을 잘 헤아려가지고 그들의 선수의 선수를 치고 나가야만 살 길이 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나간다면 어떤 답이 있을까? 제가 제시하는 샘플은 우리가 양안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타이완에 가서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뭐 이게 100%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방안으로서 예를 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뭐 국가 안보 얘기하면 북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군과 협력을 해서 양안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 미군 등 뒤에서 돌을 이렇게 던지는 수준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우리가 받을 데미지나 영향도 엄청나게 큰 것이고 이 전쟁의 스킬도 굉장히 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슈퍼 강국들의 각자의 셈법을 잘 헤아려가지고 그들의 선수의 선수를 치고 나가야만 살 길이 있다. 지금처럼 남들이 다 결정하고 진행하면 뒤에서 졸졸졸 쫓아가는 상태로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나간다면 어떤 답이 있을까? 그 답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제시하는 샘플은 우리가 양안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타이완에 가서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안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명분은 잘 만들어야죠. 근데 뭐 북한은 명분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저께 또 미사일 날렸잖아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것도 명분이 될 수 있겠죠. 네가 ICBM 날렸으니까 이제 우린 친다. 뭐 이래도 되는 거고, 우리 참을 만큼 참았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속하게 북한을 공격해 들어가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통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아예 그냥 무력 통일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각오가 아니라 무력 통일이죠. 그걸 그냥 아예 목적으로 들어가는. 근데 거기 혹시 핵이 있는데 저 김정은이라는 핵 가닥해가지고 누르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거부터 없애야죠. 거기부터.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군사적으로 가능은 하겠죠. 그래도 정밀 타격. 도대체 군대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작전 같은 건 미리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습 공격이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전격전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격적으로 뭔가 확전이 되지 않게 빠르고 정밀하게. 아니요, 확전이 될 수밖에 없죠. 빠르고 정밀하게 먼저 핵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전면적으로 북한을 공격해서 치고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북한 땅에 서면은 전면전이어도 된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피해가 그죠? 대한민국 남한에도 미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북한이 공격하면 어떤 피해가 있고 남한이 공격하면 어떤 피해가 있나요? 사실 뭐 생명은 다 똑같은 거라서 뭐라고 참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그럼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사실상 전세가 이제 북한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데까지는 뭐 일주일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땅을 다 점령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전후 처리의 상태까지 가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보다도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거꾸로. 네. 그럼 중국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북한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6.25 때처럼 인민해방군을 지원을 보낸다면 타이완을 공격할 생각을 이제 못하게 될 겁니다. 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이 중국이 안 되니까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지만 그것은 타이완을 돕고 미국을 돕는 거다. 아, 그러면 중국은 선택을 만일에 예. 타이완 포기하고 북한을 돕겠다. 네. 북한을 지켜내겠다. 콜. 그럼 거기서 휴전을 하든지 휴전 협상을 하면 되죠. 물론 이렇게 말처럼 쉬운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때는 근데 그 또 중국이 개입하고 그러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닐까요? 일이 커지죠. 네. 그런데 네. 중국이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간 준비해 와서 중국 공산당 100년 목표 중에 하나인 조국 통일 과업을 음, 포기하고 음, 북한을 돕겠느냐? 물론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러기는 쉽지 않거니와 그런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중국이 고민을 할 것이므로 중국과 협상을 동시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을 공격하면서 네. 한편으로 중국과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은 이건데 자, 첫 번째 너 타이완 통일해. 우린 북한 통일한다. 콜? 근데 그게 네.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모든 군사력을 일으키고 네. 선제 타격도 네. 그냥 대한민국만의 전력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미군의 협조와 네. 어떻게 보면 승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네.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면 예. 미국이 예. 타이완 공격을 하면서 한국군 데리고 가는 걸 한국 정부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죠. 군사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문제가 생기면 그 군사 작전 통제권을 발동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왜 그 전쟁을 그렇게 나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예. 타이완 해협에 가서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타이완보다 당연히 한반도가 중요한데 그리고 이게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완 공격을 안 하고 배신을 때리고 북한을 공격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공격함으로써 타이완을 보호하고 중국이 어려워지고 미군이 편해지는데 네. 그 미군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면 예.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타이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카드가 오히려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협상을 그러니까 아예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그 네. 군대를 막 대규모로 그럴 수도 있죠. 북한에 보낼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닙니다. 완전 그럼 최악이죠. 예, 그런데 만일 협상이 시작된다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옥 같은 일이죠.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남반부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협상을 해. 이거 막 그 경악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작전 계획과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다면 네. 우리는 거꾸로 북한을 공격할 필요도 없이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맞고 도장 찍을래? 그냥 도장 찍을래? 어떤 의미가 그냥 평화 통일할래? 무력으로 통일 당할래?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예. 그 에필로그에도 이런 이야기를 예. 쓰셨습니다. 아까 제가 프롤로그는 예. 앞부분 읽어드렸고 에필로그에 필자는 제정신이 아닌 또라이 취급을 받을 공산이 크다. 예. 스스로 쓰신 겁니다. 스스로. 예.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철 박사님이 쓰셨습니다. 네. 이 의미는 네. 어떤 걸까요? 그래도 뭔가 미연에 좀 방지하자라는 뜻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으키자라는 건지 좀.
저는 진지하게 한 얘기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군사 전문가, 네. 무슨 정보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그냥 시민입니다. 그죠? 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야? 이런 반응이 처음에 오실 거예요. 그럼요. 예.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계를 딱 지워놓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제 이런 기존의 그런 상식들을 한번 다 떨쳐버리고 네. 한번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네. 백지에서 한번 그려봐야 되는 시점이다. 지금 그 전쟁의 위험은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양안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인식이 적게 돼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그 피해에 대한 인식도 적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시급성과 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이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이 큰 이런 주장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뭐 허튼 구석이 많이 있겠죠. 허튼 구석은 웃으시면 되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뭔가 조금 운을 띄워놓고 예. 이것 자체가 논쟁이 되어도 어찌됐든 간에 여러 시나리오 안에서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이야기고 진짜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냥 불편한 이야기로 끝나고 소설 같은 이야기로 끝나면 더 좋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게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리고 테크니컬리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죠. 휴전 상태니까요. 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 세대가 아니니 전쟁에 대한 기억도 없고 상황 인식도 사실은 떨어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뭐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아서 훈련을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제가 공격하자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런 반응을 1차 보이셨잖아요.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좀 머리에 쥐고 계속 불편하게 살자는 걸까요? 아니면 평화 통일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전략 상태라는 겁니다. 무전략. 무전략, 무목표, 무계획. 그냥 어제 편히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고 오늘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았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살고 통일? 뭐 가다 보면 통일 되면 뭐 한번 생각해 보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이게 소위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무전력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 전략 없고 아무 목표가 없고 아무 계획이 없고 우리 국가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가가 되고 싶은 걸까요? 약간 우리도 그러면 중국처럼 대상만보 코끼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국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미국이 국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일본이 국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까불이처럼 그거요? 작전 통일권? 통일?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계속 있어가지고는 남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좌우될 거라는 거죠. 열강들의 틈 속에서 남들의 의지로 한반도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네네. 그러네요. 어딘가에 그래도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안 보여서. 제 오픈 퀘스천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참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되게 뭐 강경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다 무슨 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 목표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전쟁만 안 나면 되지. 굳이 또 통일까지 필요하겠어. 요즘에 그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 네. 하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도 요즘에 TV에서 잘 안 틀어주잖아요. 네. 어릴 적에 정말 그 노래 엄청 듣고 부르고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참 이 통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그래서 좀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황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네. 책을 통해서 우리 이철 박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좀 던져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아이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